이거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도 우리 간주에 진짜 맡고 있는 뭔가 그림 같지 내가 봅니다. 그런 이 하트를 보면 간주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무용주를 모셔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내가 되고 있습니다. 제1교포 2세 하정웅. 일본에서 태어나 30여 년을 일본인으로 살아오다가 조국의 의미를 깨달은 후부터 뜨겁게 이 땅을 사랑한 사람. 월요일 밤 11시 시대와 인물에서 하정웅의 조국 사랑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멘션스 같은 모 대통령 이야기를 할까요? 뉴욕에 가가지고 소호까지 가가지고 사왔어요. 진짜 역사 말을 많이 오늘 하라쳤구만 말이 많아진다. 예, 예. 그때 6년에 보냈죠. 그저 호사스러운 취미로 모아온 것들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껴가지고 내가 집에서 한 작품 한 작품 꼬박 30여 년을 모아온 작품들. 피가 흘리고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사연과 애정이 깃들지 않은 게 없다. 오늘 그의 심정은 곱게 키운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애비의 서운함, 바로 그것이다. 이것도 우리 간주에 진짜 맡고 있는 뭔가 그림 같지 내가 봅니다. 그런 이 하트를 보면 간주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스파 존스, 이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작품 수 총 460점. 스파 존스. 지난 93년에 이은 두 번째 이 기증이었다. 사람도 가서 결코 적지 않은 작품 수도 놀랍지만 피카소, 샤갈 등 국내외 거장의 작품이 포함된 기증작들의 시가는 대략 잡아도 500억 원대. 하지만 그에겐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소장해오시면서 수집해오시면서 이 그림 속에는 제1교포 역사가 전부 숨어 있습니다. 20세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연결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간주에 이번에 이렇게 기증하는 기회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이 어떤 인연으로 보면 좋겠는지 그거는 나도 지금 전가를 못하지만도 내 인생으로 통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제일 보람이라고 나는 느끼고 지금 있습니다.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차를 달려 닿는 곳.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는 지리적 위치나 면적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인 분당쯤에나 해당한다고 할까. 하공방, 그의 이름 대신 걸린 문패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데서 잘 나오셨네요. 수백억 대 미술품을 기증할 정도의 재력가가 사는 집집은 너무 평범해 보이는 집안 내부. 하정웅은 이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제1교포 2세인 부인 윤광자 씨 사이에 이남 일녀를 두었다. 거실 한쪽을 막아 꾸민 사무실. 집기라고 해야 책상 하나가 고작이다. 제1한국인문화예술인협회 회장이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의 직업. 그 감투덕에 경제적인 소득하고는 무관하게 항상 바쁜 사람이 바로 그다. (93년) 하정웅은 제1교포면서 광주의 명예시민이 됐다. 자신이 평생 모은 미술품의 일부를 아낌없이 기증한 공로로 광주시가 시민증을 수여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미술품 수집가인 그. 아무리 컬렉터지만 자신이 모은 작품을 대가 없이 기증한다는 일이 썩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올해 또다시 자신이 모아온 미술품 460여 점을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그가 기증한 작품엔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피카소, 샤갈, 벤샨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광주에 대한 애정은 미술품 기증에 그치지 않았다. 95년, 97년 광주 비엔날레 일본적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의 업무를 사비를 들어가며 도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가 광주를 위해 한 일은 또 있다. 89년 광주 맹인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이 그것이다. 82년 이후 7년간이나 광주 지역 맹인들의 자발터전인 맹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식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장남 지수 씨 아들 태선이의 돌잔치. 지수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같은 제1교포 3세와 결혼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것이다. 조촐하게나마 손자의 돌잔치는 가족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게 하정웅의 생각이었다.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손자 새날 집가에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1927년에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오늘까지 72년 됐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혼자 일본에 돌아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식구가 31명이 벌어났습니다.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내가 하정웅. 2세고 그의 네 동생들도 모두 이곳 가와구치시에 산다. 3세고 장사를 하느라 못 온 두 여동생을 빼고는 조카들까지 거의 모든 가족이 모인 셈이다. 제일 4세입니다. 무엇을 잡았어요? 간이로 마련된 돌상. 비록 정식은 아니지만 한국 아이들이 받는 돌상을 손자 태선이에게도 받게 하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선다. 꽤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갔다 올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목적지는 신간선의 종착지에서 멀지 않은 아키타현. 아키타는 그가 자라난 고향이다. 서두르느라고 걸고 나온 아침을 도시락으로 대신한다. 아키타까지 소요 시간은 3시간. 신간선이 없던 과거엔 동경에서 아키타까지는 무려 10시간이 걸렸다.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돈으로 처음 타봤던 동경행 야간열차.
돈이 없어 수학여행조차 못 가는 처지였지만 동경에서 열린 고흐전만은 어떻게든 보고 싶었다. 아사히TV 아키타현 취재기자가 역으로 마중 나왔다. 아사히TV에선 올 초부터 하정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아키타현에서 그의 성장기와 그가 해온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의 추가본을 촬영할 예정이다. 아키타현 다자와코읍, 인구 13,000여 명의 작은 소도시인 이곳은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마을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임산물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데 북해도 지방과 겨우 1시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자와코읍은 10월 말이면 1m가 넘는 눈이 내릴 정도로 겨울이 춥고 긴 곳이다. 하정웅은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아키타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이곳, 읍에서 운영하는 묘지다. 공동묘지의 가장 높은 곳, 한눈에 묘지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마련된 이름 없는 묘.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의 무연고 무덤이다. 이 무덤들은 원래 그가 살던 집 뒤에 있던 것들. 어렸을 때 명절날이면 아버지는 술과 음식을 들려 절을 하고 오라고 시키곤 했다. 그때는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었다. 5、6年頃から今日までずっと過ぎたことだけれど 공동묘지에서 찾은 또 하나의 묘, 마스모토 선생의 묘다. 마스모토 쇼스케 선생은 중학교 3년 내내 줄곧 그의 담임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선생님의 묘, 북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전라남도 영암의 고향이었던 아버지는 생활고를 못 이겨 16살 때 호를 단신 일본으로 건너온 제1교포 1세. 하정웅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오사카 군수공장 노동자였다. 이렇다 할 기술도 없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아버지의 수입으론 가족들이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고 결국 더 나은 삶을 찾아 아키타로 이사했다. 아키타에서 어린 시절 가난한 조선인 아이였던 그를 차별 없이 대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고마운 선생님. 마스모토 선생님은 어린 하정웅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가르쳐준 잊지 못할 은인이다. 바리바리 뛰어요. スポーツマンのね、精神を持ってるし、その反面ね、非常にこうなんていうか哲学的で宗教的な教育を受けました。そうですか。私もいつも叱られて、教師の道を教わったもんですから。 오랜만에 찾은 모교. 이 학교 교장 아베 대조 씨는 하정웅의 소학교, 중학교 동창이다.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았던 하정웅이었지만 그중 둘은 유난히 절친한 사이였다. 운동장 한가운데 자리한 조각상은 몇 년 전 하정웅이 기증한 것이다. 동상을 중심으로 화단이 조성돼 아이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빛의 모인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동상은 국내 작가 박경희의 작품. 그는 하정웅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을 마칠 수 있었다. 母さんは大変な努力家で、私も貧乏だったけども彼も桁違いの貧乏だったんですよ。だけれども、そういうのに負けないでこうして今日あるというか、子供の頃からちょっとこうスケールが人間としての幅の広さというかスケールが違っていたなというのは感じていました。 그것이 건설했던 발전소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상위에 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지금 그 상위에 밑에까지 갈깁니다. 그것이 센다치 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센다치 발전소. 다자와코 주변 6개 발전소 중에 하나다.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한 이곳이 일제시대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와 눈물로 건설된 곳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そこに飯場があって、飯場が何箇所かにここら辺に散らばってあったんです。後からずっと田坂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군수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 건설이 한창이었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풍부한 전기가 필요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 다자와코읍은 그런 점에서 수력 발전소 건설의 적격지. 문제는 노동력이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모자라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했다. 강제로 끌려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혹독한 중노동을 강요받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 그들의 삶은 참혹했다. 집이. 지난 3월엔 하정웅은 아사히 TV와 아키타현 조선인 강제 노역 실상 조사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 그가 찾은 곳은 그의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조사연 공예집.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갔던 그 아키타 센다치 하트 발전소에서 우리 아버님도 같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암에서 살고 계신다는 걸 듣고 이렇게 일본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알았었는데. 예. 영암에서 12명이 이렇게 명단이. 조사연홍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일본 아키타현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끌려갔던 2천여 명 중 생존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당시 31세의 나이로 노부모와 처자식을 둔 가장이었던 조사연옹. 그는 자신이 살던 영암을 비롯 무안, 장성, 담양 등지에서 징용된 사람들과 함께 화물칸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 이거 살도 죽도 못하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그래갖고 참 어린 새끼들하고 노부모고 우리 처가고 어디 고생이 될 것이요. 말도 할 수 없었지. 오늘 우리 아버님하고 만나는 기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키타현 정부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번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정웅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긴 추적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해 6월 아키타 현청에서 작성했던 조선인 강제 노동자 307명의 명단에 든 문서를 찾아냈다. 명단 조사 결과 299명이 전라도 사람이었다. 실로 20년 만에 얻어낸 결과였다. 역사를 확실히 해놓아야 이후 이런 일을 누가 했던가 그거는 모르고요. 누가 했던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겠다고 또 일본 사람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줘야 나도 부모도 우리 동포들도 그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그 시기에 고생해가지고 살았던 존재감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무용부리 되부르면 좋습니까? 역사도 없어져 부르면 좋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자와코 마을 외곽에 자리한 전탁사. 지어진 지가 400년이 됐다는 이 절도 다자와코에 오면 반드시 찾는 곳 중에 하나다. 이토 미키오 씨가 먼저 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토 씨는 하정웅이 조선인 무덤을 찾아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전탁사에 조선인 무덤이 있다는 걸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묘지와는 별개로 위패만을 모시는 위패당. 일본에선 묘지를 만든 후 더욱 정성 들여 고인을 받드는 의미로 위패를 따로 모시는 풍습이 있다. 돌아갔었던 사람 이름이 전부 들어가 손자 전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없이 우리 저 무연불 이거 하나만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 이 절에서 이렇게 우리 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셔주는 그 모습입니다. 아주 이 스님이 진짜 고마운 따뜻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고 해주기 때문에 진짜 고마운 곳이다. 무연부를 모셔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행에 대해서는 이 모시는 주인으로서 내가 되고 있습니다. 고쿠로사마.
절 뒤쪽 언덕에 자리한 조선인 무연불 위령비. 見てごらん。ここでもういっぺんに開けたようなかったね。 좋은 마음을 가지는 모임에 사또 유이치 회장이 글을 반긴다. 좋은 마음을 가지는 모임은 하정웅이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를 밝히기 위해 20여 년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모습에 감동받은 다자와쿠 주민들의 모임. ご苦労かけました本当に喜んで 지난 90년에 건립된 이 비는 하정웅과 좋은 마음을 가지는 모임 그리고 전탁사 주지 스님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낯선 타국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와 혹독한 추위와 노역으로 한을 안고 죽어간 불쌍한 넋들. 그 넋들이 좋은 세상으로 갔기를 그는 늘 빌어왔다. 위령비 외벽에 부조된 2점의 새 조각. 하정웅은 같은 조각 3점을 광주에도 기증했다. 꿈에도 그리던 망향의 하늘 안고 죽어간 넋들이 경계가 없는 하늘을 날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기 바라는 기원이 담겨진 것들이다.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현에 자리한 전태코.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원형의 전태코는 둘레 20km, 수심 423m에 달하는 현립공원이다. 보석같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남색의 물빛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빼어난 이곳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호수다. 1943년 호수 주변의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산성이 강한 다마와가천의 독수가 호수로 유입됐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브리마스라고 이 호수에만 살고 있는 희귀한 물고기가 멸종되어 버렸다. 발전소 건설이 한창일 때는 이 호수 주변에 노동자들의 숙소가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다마와가천이 호수로 유입되는 수로 입구에 세워진 힘의 관음상. 관음상 옆 안내판에는 독수의 유입으로 죽은 물고기를 위로하기 위해 이 상을 세웠다는 내용의 글귀만 적혀 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에 강제징용돼 혹독한 노동 속에서 죽어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97년 10월) 이 자리에서 일본에선 처음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희생된 조선인들의 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치루어졌다. 하정웅의 노력이 만든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다. 30여 년 맺힌 망향의 한을 풀어 멀리 멀리 날려보냈다. 늦은 밤 마련된 동창생들과의 술자리. 어떻게들 알았는지 그를 아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고향을 찾을 때면 어김없이 마련되는 이 자리. 격이 없이 어울리는 그에겐 더없이 편안한 자리다. ハさんがその強制連行の調査とか慰霊活動とかしてらっしゃる時におそらくですねかなり嫌な思いとか悲しい思いをしてたと思うんですね。でもそれでもやっぱりこういうふうに調査を続けて、韓国の自分のお父さんの故郷まで行ってその生存者の方を探していらっしゃると、だからものすごく前向きだと思うんですよ。 다자와쿠에서의 두 번째 날. 옛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가 자리하고 있었던 호수 주변을 달리는 길. 장마가 시작된 듯 장대비가 쏟아졌다. 다자와쿠 호수보다 낮은 지대에 있어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오보나이 발전소. 그의 부모님들은 조선에서 끌려온 강제징용자들과 함께 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도수로 공사에 참여했다. 검준한 산악지대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 강행된 건설 작업. 어린 그도 이따금 부모님 일을 돕곤 했었다.
어머나의 발전소도 이 지역에서 우리 아버님도 이 건설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집에서 생활이 아주 혼란해가지고 어머니가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나를 손 잡고 이 물감에서 터져서 자살을 하자고 두 번, 세 번 저녁에 나를 손을 잡고 어머니가 같이 죽으자고 이 물에 터져가지고 자살을 하자고 해가지고 어떤 물감입니다. 이 물감을 보면은 무섭고 그때 생각이 나고 지금 눈물도 진짜 이 자리에서는 진짜 그 시기를 생각하면은 뭐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하정웅은 6년 전 망약이라는 자서전을 냈다. 고생과 한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일단락짓는 의미였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찾은 고향.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가지고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왔다. 두 개의 초국이라고 해서 저기 내가 고향에 대한 깊은 마음을 전부 그렸어요. 부추처럼 떠돌던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땅에 안착하는 심정이었다. 자서전 외에도 그가 기록한 삶의 비망록들은 여러 권 있다. 자신의 삶 갈피갈피 한이 많았던 때문이다. 하정웅은 북성선을 탈 뻔했던 적도 있었다. 실명에서 막 회복하고 난 후였다. 오랜 화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던 실명. 고등학교 졸업 후 전기 회사에 근무하면서 밤이면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던 그.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세상은 냉담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일자리를 잃었고 마지막 희망을 북성선에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북성선을 타지 못했다. 그것이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실조가 됐어. 눈이 안 보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아요. 고쳤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빛이 보였어요. 네? 깜깜한 세계에서 이 세상에 또 나왔어요. 아주 그곳에서 내가 자그마할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태양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너나 색깔을, 태양 색깔을 그때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갔어요. 그때 내가 빛이 눈이 안 보여졌다면은 이렇게는 못 살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정웅의 꽉 짜인 스케줄 중 각종 모임에서의 강연 촬영은 빠지지 않은 목록. 오늘 그는 일본의 교과서 편집자들의 모임인 한국을 말하는 모임에 초빙됐다. 이 모임은 일본 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한국을 알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제1교포들 사이에서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교포들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그의 삶의 역정과 극복에 대한 얘기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운은 결혼이다. 혼수품으로 산 전자제품 값을 현찰로 치르고도 상점 주인의 딱한 사정 때문에 월부로 처리하게 됐고 결국 전자제품 대리점을 또 맡게 된다. 당시만 해도 전자제품 수요가 많지 않던 시기. 하지만 결혼 이듬해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TV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이 불티나듯 팔리기 시작했고
고객들에게 여행을 시켜주는 기발한 그의 판매 전략으로 몇 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그의 근면성이 빛을 발한 덕택이었다. 그의 나이 불과 25 무렵이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손에 쥔 그. 하지만 돈을 쓸 줄 몰랐다. 그런 그가 돈을 썼던 유일한 일이 바로 그림을 사 모으는 일이었던 것이다. 수학교 시대 때 집에서 못 살았어요. 못 살았는데, 예? 밥을 못 먹어도 배가 고파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예? 그런 건 하나도 내게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행복이요. 시간이 가는 거 지내요. 그래서 그린다는 거는 아름다운 거 아니고 자기 꿈을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 자기 꿈이나 희망이나 그런 걸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림이 나를 많이 살아줬어요. 또 그 그림이 내게 힘을 줬어요. 그 그림 때문에 오늘까지 잘 살았어요. 하정웅이 미술품 수집가가 됐던 건 전화황과의 인연 때문이다. 우연히 들른 신주쿠의 화랑에서 전화황이 그린 백제 관음에 매료돼버린 것이다. 단순한 불상 그림이라기보단 고난으로 점철된 제일교포들의 민족혼을 승화시켜 삶의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일깨워낸 작품. 백제 관음의 불가사의한 미소 앞에 그는 말문을 잃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하정웅과 전화황은 부자지간처럼 친밀해졌고 그는 무려 7년간의 준비 끝에 전화황의 화집을 발간 82년엔 일본과 한국 순회전을 주관하기도 한다. 또한 전화황을 통해 하정웅은 어려운 제일교포 화가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 가난이 준 고통과 제일교포로서 겪어야 했던 서름이 그의 작품 수집의 바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손수 옷을 만들어 입을 만큼 알뜰한 부인 윤광자 씨. 한시도 쉴 줄 모르는 성격 탓에 꽃꽂이며 인형 만들기 등 그녀가 만든 작품들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다. 하정웅의 가족의 생활비는 건물 임대료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부인 윤 씨는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남편은 아무 때나 수시로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입을 혼자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네? 뭐 그러니까 내게 조금 현금을 주라고. 내가 많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가 조금 쓰고 싶은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고 있죠. 요즘 부쩍 손주들의 재롱이 사랑스럽다. 그의 나이도 올해로 환갑에 접어든다. 잘했네. 잘할래. 어서 오시죠. 좋네. 엄마 6시요. 대선이는 어디 있어? 대선이는? 그의 거실에 걸린 기도미술관이라고 새겨진 현판. 사실 지난 20년 동안 아키타현 다자와급의 위령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미술관. 전부 연구를 했던 것이지. 수십 년 동안의 미술품 수집도 다 그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무산돼 버렸고 다자와급의 미술관 건립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방구에 자신의 모든 수집 작품들을 기증하기로 했던 것이다. 설계도 이 사람이 했잖아. 하나 그런 그의 결정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저작권 고생해갖고 하나 둘 저 먹는 것도 그렇게 못 먹었지. 우리 저 자고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모여갖고 집은 거 기린 거 하나서 기려갖고 모여갖고 싹 써서 보내니까 내가 반대 안 할 거예요.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 일본 근린 미술관이나 그런 일본에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주 비엔나레 때 아무 통보도 없이 아버지 전시실을 그렇게 쳐버렸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상처가 되고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림은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자식이고요. 우리한테는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제가 가족들의 반대뿐 아니라 신뢰감이 가지 않은 미술관 측의 행정도 문제였다. 하지만 하정웅은 모든 걸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광주가 자신의 조국이면서 5.18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가진 땅이었기 때문이다.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심정으로 계획된 미술관 건립. 기도 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미술관으로 광주는 어쩌면 가장 적합한 곳일지 모른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취직도 못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작품이 간주 사태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희생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 생각하고 타사고에 하는 그 그거하고 간주에 하는 거하고 잘 생각하면은 하나도 나는 두려움이 없는 그 기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간주에 했던 거는 그대로 타사고가 간주에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됐다.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2층 하정웅 전시실. 하정웅은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그림 철학이 있는 그림을 좋아한다. 풍자와 해학, 민중들의 진솔한 삶이 배어있는 작품들. 그는 일본의 정치를 풍자한 맹목의 무리를 좋아하고 전화왕의 전쟁의 부산물, 인간의 철저한 아픔을 그린 송영옥의 갇힌 사람을 한없이 사랑한다. 컬렉터가 작품을 수집할 때 상품성을 되게 의식하기 마련인데 이를테면 투자 대상이 된다든지 작가가 유명하다든지 하정웅 씨 컬렉션은 제일교포 2세로서 1세대 제일교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어떤 정서, 울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제일교포 작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하정웅 씨 컬렉션은 단순히 미적 측면뿐이 아니고 또는 예술적인 범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정웅의 수집 작품들은 제1교포 화가들의 작품 면목, 특히 1세에서 3세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컬렉션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내가 성공했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거짓말 같던데. 지금 내가 60이 아니요. 인생 터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옛날에 가면은 이제 한가 60이 한다면은 일당 일생이 금맞지는 거로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성공을 했다는 그런 말로서 되면은 내 자체가 성공이 뭔가 라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가와구치시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히다카시. 이곳은 1250년 고구려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고려 신사는 마을이 형성되던 초기 이곳을 다스렸던 어진왕 작고의 묘소.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구려 유민들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고려 신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구려산 송천원 승낙사. 하정웅이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찾는 곳이다. 제1교포 1세 윤병도 씨. 이 사람은 작년에 5.18 묘지에 느티나무 헌수를 했던 일본 내 제1교포 모임인
느티나무 회의 회장이다. 요즘 두 사람은 이곳에 한국과 일본의 불행한 역사 속에 죽어간 혼을 달래는 기념비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모두 36층으로 이루어진 탑신. 탑의 기단부는 조선인 무연부를 모시기 위한 납골당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납골당 벽면에 다자와급과 광주에 있는 것과 같은 새의 부조 5점이 배치되어 있다. 광주와 다자와급의 새들이 이곳에서 만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인 올 8월 15일 완공 예정인 이 탑은 불행한 20세기를 말끔히 씻고 새 천년을 시작하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부모가 나를 키웠잖아요. 부모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그마할 때부터 군주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35살 때 갔어요. 그래서 산소에 우리 손주들이 묻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못 봐는, 네? 이 세상에서 안 봤던 우리 손주가 그 도갑사에서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요. 잘 사시라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네? 그것이 뭔가 피 아닙니까? 피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피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면 한국 사람 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그것이 기본으로 되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제1교포 2세 하정우. 1939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에 태어난 그는 자신을 2세면서 1세의 고통과 서름을 이해하는 세대라고 말한다. 가난했지만 한순간도 꿈을 잃지 않았고 비록 화가로서는 아니지만 컬렉터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떠나 있었기에 그에게 조국이라는 이름은 더 간절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불행한 역사 속에 빚어진 아픔을 살아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풀고 끝을 맺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가 일평생 쏟아부은 땀방울이 담긴 미술작품을 선뜻 고국에 기증한 것도 바로 그런 애정과 책임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매듭을 풀어보자는 의미였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지금 그의 조국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